유창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럽네요. 네. 네.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아침 시장 좀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좀 빠지네요. 3%? 네, 한 시가가 4% 마이너스 출발했었는데 지금 4.5%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하네요. 조선도 좀 좋은 편은 아니고. 근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간에 여의도에서 떠돌았던 거는 적립금 반영하고도 100조 네. 뭐 얘기는 돌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뭐 힘들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었고 90조, 89조면은 충분히 전 나쁘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고 네. 어저께 오른 만큼 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중에 뭐 저점이 어저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하. 네. 그리고 설사 또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삼성전자를 팔 것이냐, 좀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더 빠져도 예. 그러니까 뭐 지난주 그 목요일에도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제가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무대응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뭐 내가 매매 스킬을 적용해 가지고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없으신 분이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좌에 한 40%까지는 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에 대해서 너무 뭐 나쁘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부안해동하지 네, 마시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아까 말씀 조금 전에 해주신 것처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실적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투자자들이 이보다 더 실적 이제는 좋기 어렵다, 그 실적의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혹시 주식을 빼는 건가? 근데 어쨌든 지금 3분기에도 20% 정도 매물이 가격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신다면 네. 네. 인상하겠다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회사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이유가 지금 클린룸이 계속 부족해서 매물이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비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램 쪽은, 그러니까 모바일 D램 쪽은 좀 단가가 낮은 편인데 아. 일반 D램이라든지 HBM 쪽으로 간다면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가격 인상 요소가 있고, 또 장기 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로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반도체 사이클 정점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 대규모 증설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공급 증가가 향후 공급 과잉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중국 CXMT가 상장한 다음에 또 증설한다라는 소식도 좀 있었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론이 15조 네. 정도 투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게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뭐 5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됐든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메타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메모리 사이클 정점 논란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7월 말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실적이 그 모든 걸 정리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 관련해서는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지금 그 메타하고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를 비교한 거거든요. 네. 2배 이상, 그러니까 메타가 구글보다 2배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 관련돼서 우려감은 조금 과했다라고 시장에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1, 2주 정도만 잘 참으면 좋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SK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대규모 투자. 메가 프로젝트, 네. 이게 일종의 치밀한 또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제 후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데 4천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반도체 치킨 게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죠. 네, 그때 다 박살 났잖아요. 맞아요. 정말 큰 규모로 다 박살 났잖아요. 니네 지금 이렇게 막 공장 짓고 하는 거 우리 1, 2등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너네 상상 이상의 규모로 우리가 때려 박으면 너네 또 10년 전, 15년 전에 치킨 게임처럼 네. 다 죽을 수 있다. 음. 조심조심 해라 니네. 아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다. 미리. 예, 왜냐면 이제 어쨌든 돈 머니 싸움 하게 되면 네. 결국 또 큰 친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독식하죠. 예,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따라잡으려다가 니네 또 큰일 당하지 말고 요 정도 해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메가 프로젝트를 더 세게 발표를 했다. 경고의 메시지. 그렇습니다. 네. 네, 경고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와, 참 놀랍죠? 네. 자, 아무런 감흥은 없으신 모양이고요. 자, 여러 가지 이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충분히 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거 한번 궁금한데요. 어쨌든 네. 실적은 지나간 기록입니다. 앞으로의 기록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한 400조 원에서 500조 원 사이에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삼성전자가요? 네네. 그런가요? 얼마요? 400조까지 보시는 분들 꽤 아, 있으니까. 400조는 뭔데 500조? 내년? 그러니까 내년하고 올해? 앞으로 1년 뒤에. 아, 1년 지금부터 뒤에. 1년 뒤 사이에. 아, 예. 그럼 이제 올해 연말로 캘린더 일을 끊는다 하더라도 350조에 400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크다라는 그쵸. 게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네. 지금부터 12개월 포워드를 보면 좀 더 그게 커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나간 과거, 오늘 시점에서 좋았다. 근데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그 이후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여전히 더 많다. 아니면 많아도 기울기는 좀 둔화된다. 어디에 무게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기울기 둔화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3분기 때 아까 말씀드린 20% 정도 메모리 가격 판가가 인상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한 90% 언저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85% 정도 잡았을 때 그러면 사실은 100% 110%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도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처음에 그 2024년 정도까지는 가파르게 그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그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률 정체 형상을 좀 띄었죠. 그 점유율도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전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정체를 띄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박스를 보여주고 그리고 박스 보여주고 실적 발표하면 또 다시 약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모습을 가면 같이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20만 원 초반으로 하락한다든가 뭐 하이닉스가 뭐 지금 230만 원인데 여기서 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이제는 확인하고 계단식으로 오르고 또 횡보하다가 확인하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은 아니 확인했잖아 오늘 아침에. 네? 확인했으면 이제 계단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일정 부분 약간 선 반영된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노이즈가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노이즈가 오늘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오늘 조금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고객 예탁금이 여기 화면 보시면 120조 이하로 떨어졌어요. 7월 네. 3일 기준으로. 좀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탁금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정체를 띠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물론 박스권을 그러니까 상승하라고 보여주는 박스를 보여주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예탁금이 120조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은 조금 개인 투자자들도 좀 체력이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예탁금 비율이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17%인가? 1.7%. 네, 1.7%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에 제일 낮았던 시기가 한 1.5%까지 떨어진 적은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대비.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근데 그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2,000포인트, 뭐 1,800, 뭐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위치에서 예탁금이 낮아지는 거였던 거고 네.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대비해서 예탁금 비중이 1.7%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당분간은 시장의 상승을 조금 그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예전 같으면 한 5% 오를 게 음. 한 3% 정도 오르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고객 예탁금 장기 시결이 있습니까? 작년 1월부터? 고객 예탁금. 네, 아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요게 지금 올 2월부터 2월부터요. 보여주는 거라서 네. 네. 조금 그렇습니다. 보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크게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4월에서 5월달에 원래 100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4월, 5월 오를 때 130조까지 거의 한 136조, 7조까지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12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 5, 6월달에 크게 늘었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평균 얼마였습니까? 저 때가? 4, 5, 그 6월. 4월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20 차트 한번 2만 보여주시겠어요? 원. 삼성전자와 네, 잠깐만요. SK하이닉스. 4월달에 삼성전자가 네. 4, 5, 6월달 평균. 네, 요때가 얼마 정도일까요? 20만 원. 네, 20만 원. 20만 원대였고 20만 원대. 그리고 하이닉스가 네. 그때가 이제 100만 원이었을 겁니다. 4, 5월. 이란전 네. 발생했을 때. 그래서 4, 5, 그때 그렇게 6월. 쌌어요. 네. 예. 하이닉스가 그때 막 100만 원 넘어갔다가 그쵸. 이란전 때문에 조정받아서 한 80만 원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부터 랠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300만 원까지 갔었던 거고 삼성전자가 35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탁금이 크게 늘었던 4, 5, 6월달 그때 보면 지금 SK하이닉스는 많이 가서 한 120만 원대,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20만 원대.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 팔아도 어쨌든 그 5월에서 6월 달까지 외국인이 2달 동안 판 게 100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조 물량을 개인 네.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면서 올려줬는데 음. 그때 그러면서도 예탁금 늘어나면서 받아줬는데 네.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가 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 여력이 그 전보다는 좀 못하다. 네. 그런 것도 오늘 주가가 그러니까 좀 약한 예탁금이라는 게 요인이다. 그 예수금 같은 거죠? 네. 네. 내가 뭐 계좌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800만 원 뭐 주식 사놨고 200만 원 예수금 있으면 200만 원 이런 것들 모아갖고 한 땀 한 땀. 이게 이제 예탁금인 거죠? 네. 네. 버퍼입니다. 근데 이제 130조, 136조에서 지금 120조 미만. 120조 미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개인들이 살 여력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늘어날 거예요. 네, 네. 늘어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게 돼.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아. 네, 돈 많습니다. 진짜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략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업종이나 아니면 뭐 테마로 볼 때 좀 주목할 만한 데가 오늘은 딴 데 별로 없나요 혹시? 일단은 상대적으로 강한 게 은행주인 것 같아요. 은행이요? KB금융이 1.4% 상승, 신한지주가 0.4%. 지난주에도 은행주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은행주가 조금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가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이 플러스 약 강보합,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도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 1%대, 1에서 2%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가 좀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이슈 때문에 하락이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 2차 전지가 조금 세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주 엄청 오르는 건 아닌데 물론 지금 동시효과라서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그 2차 전지 일부 에코프로 중심으로 1%대 상승하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한 0.5%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오늘 괜찮네. 시멘트. 시멘트. 성신양의 한일 시멘트. 근데 그런 거는 뭐 너무 작아서. 네, 자, 오늘- 어제 보면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한 11시 반부터 기울기가 좀 바뀌면서 네. 결국 8,000선을 회복하고 수복하고 끝났잖아요. 네. 자, 오늘은 일단은 동시효과는 7,000선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우리 시장 시작했습니다. 네, 9시가 됐고요. 근데 오늘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지금 이 분위기면 반전시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전시켜도 저는 강한 상승보다는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행히 이제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 쪽으로는 일부 제가 저가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지만 9시에서 9시 20분 사이에 3분마다 한 번씩 시장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요. 그건 맞아요. 5분마다 한 번씩 여쭤볼게요. 예, 그저께부터 계속 보면은 한 10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상당히 좀 변동성을 좀 주는데 그렇죠. 초반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건 왜 그런 걸까요? 약간 이제 초반에 반대 매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왜냐면 지금 코스닥은 지금 연중 최저치잖아요. 어저께도 하락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일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포를 좀 줄이네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강보와 오늘 또 바뀌어. 네. 분위기. 이럴 때 촉이 중요하죠. 아, 요때 이제 촉이죠. 분석이 아니, 통하지 않는 그치. 날들이 있습니다. 산삼의 효능은 아, 촉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지어주는 걸로. 하이닉스가 보자, 약보합이고 보자. 삼성전자도 좀 2.8% 하락, 오늘 어떨 것 같아요, 네. 정프로는? 1% 이상 하락을 좀 줄였고요. 보자. 은행 쪽 확실히 강하네요. 네. KB금융 신한 쪽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LG 엔솔은 4.5% 하락인데 코스닥에서 보면은 그러네요. 에코프로 2차전지가 약하네요. 아까 네. 동시효과라서 네. 바이오도 동시효과 때문에 좀 강했던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100조, 그러니까 어쨌든 충당금 반영해서 110조인 거거든요. 거의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소부장이 좀 강하네요. PSK가 2%, 그리고 유진테크 네. 약간 전공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좋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이슈는 끝났으니까 네. 내일 7월 7일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가 아마 이제 삼성 하이닉스 네. ADR 공모가가 정해지는 결정되는 날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1,530원을 반영하면 이제 158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할 거잖아요. 245만 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8달러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얼마가 적용받느냐.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을 거의 적용을 안 받으면 이제 177달러, 그러니까 158달러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 스페이스 X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스페이스 X가 상장하는 첫날 10% 정도 떠서 출발했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날 더 올라오긴 했는데 뭐 그걸 떠나서 한 10%를 적용을 하면 할인 없이 만약에 그러니까 좋아서 발행을 하면 177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면 한 270만 원까지 가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그러면은 한 40만 원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만약 그대로 따라간다는 전제로 한다라면 네. 그리고 만약에 할인율 한 5% 적용을 받으면 이제 165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 금요일에 당일에 그러면 한 252만 원 정도 정도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요걸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거 한번 캡처해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요일에 공모가가 딱 정해졌을 때 그러면 금요일에 미국 본장에서 한 10에서 10 몇 프로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게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와 괴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네. 예상을 해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미국장 우리는 장 마감하고 상장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단기 네.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힌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지지부진하면 종목제에 움직이죠. 코스닥 어떻습니까? 코스닥 강하네요. 네, 상황 볼까요? 그럼 바이오가 다 지금 1%대 상승하고 있고 아이고야,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 7%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합니다. PSK 뭐 전공조 쪽이 강하고요. 그리고 D&D 파마텍이 10% 상승하면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한데 그러면 결국은 분산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2.6% 하락인데 아직은 코스피 쪽은 크게 올라온 쪽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아까 금융지주사 쪽으로 해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삼성 SDS라든지 일부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도 삼성전자는 지금 4%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변압기 같은 경우 변압기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네.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 오늘 시장은 접신 됐나요? 네. 지금 제가 열심히 쭉 받았는데 네. 팔리고 음흠.
살리고 아하, 좋은 얘기네요. 8,290 갑니다. 8,290. 네, 좋습니다. 829. 네, 그러면 네. 오후장부터 좀 들어올린다는 건데 힘 들어 올리는 거죠. 좋습니다. 네. 대형주가 가야 된다는 거죠? 대형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 오랜만에 너무 아침 시작 좋았는데 음, 후반에 조금 힘이 아하. 빠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하게 네. 이유는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또 내일에 해가 그쵸? 떠오르게 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현대차는 여전히 좀 현대차는 그러네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현대차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창희 대표님. 현대차요. 음. 현대차는 사실 좋지 못하죠. 예,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저께 기아는 좋았어요. 기아는 어저께 흐름이 그래도 아하. 최근 일주일 흐름을 보면 네. 한 13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근데 전혀 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가 됐든 벤츠, BMW 모두 주가가 지난주까지 계속 주구장창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약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현대차를 뭐 정리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네. 뭐 제한된 반등일지라도 한 55만 원 혹은 뭐 6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를 손절하거나 그럴 정도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조선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안타깝죠. 이럴 때는 진짜 조선. 네, 제 기분 같으면 현대차가 그러니까 패를 너무 쉽게 깠다라는 생각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생각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패를 시킬까요? 현대차가 2달 전쯤이죠. 2달 전쯤에 폭스바겐은 철수했잖아요. 캐나다 투자 안 하겠다 했을 때 네. 현대차는 우리는 투자 계속 할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코리아 원팀 그 기대감이 그때 그러면서 약간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좀 높게 얘기가 나왔을 때가 그때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팽당했으면은 현대차도 투자를 철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가에는 마이너스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이 없었으면 그래도 그걸 뒤늦게 패를 깠으면 독일이 어쨌든 좋은 조건을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그냥 지나가서 말하는 거고 결국엔 이제 하나오션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손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뭐 지금 보면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박스권 최근 1년 동안 지지가 되던 10만 원 이탈한 것이라서 네. 사실은 기계적으로 본다라면 최소한 30%는 정리를 한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물론 이제 오늘 정리하느냐 오늘 어차피 하나오션이 캐나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하한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좀 줄어들거나 혹은 내일 정도 흐름을 보면서 좀 비중을 그래도 좀 줄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좀 밀리는 기업들이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 현대중공업도 지금 10%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버텨주다가 지금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을 준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줄여놓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조선업 자체에 무슨 크게 문제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냥 60조 기대가 좀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 거고. 네. 이때 이제 그 주인공이 한 20% 빠지고 그 뭐 조연 정도가 한 10% 많이 빠졌다고 치면 이거는 별로 안 빠져도 될 게 빠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일단 어제 하나오션이 크게 시세를 냈죠. 네, 어제? 전반적으로 네, 기대감이 좀 장중에, 있었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옵셔널리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했지만 실제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간밤에 안 됐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소화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가운데 업황 자체가 눌림목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럴 때에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네. 아, 조선업 전체. 네. 근데 이제 조선업도 여전히 시계를 좀 길게 보고 수주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조선업보다 이 장의 색깔을 바꾸려면 여전히 쏠림이 있는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글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역대 최대 실적이 3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해요. 여지없이 과거에 계속 그래 왔으니까 그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유가를 위시한 네. 상당 부분 내려왔는데 오히려 기업 개별적인 이슈로 AI 산업에 뭔가 삐그덕거림이 있는 건가? 라는 우려감이 되게 큰 것 같은데 그거는 여전히 이상부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노이즈는 좀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노이즈 자체가 전체 시장을 훼손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 과거에도 계속 그런 노이즈는 있어 왔어요. 있어 오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급 볼까요, 그럼? 뭐 수급을 좀 본다 그러면 네. 뭐 지금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1,900억 정도 그리고 개인이 2,6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수급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환율 영향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29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피크에서 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도 그 주식 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물론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 이 정도 나쁘지 않고 코스닥도 뭐 그냥 일단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외국인 매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선물 알겠습니다. 쪽도 그냥 지켜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갭다운,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온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세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보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수급은 좀 확인해 보자. 여기서 뭐 외국인이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오늘 시장 보시죠. 뭐 좋습니다. 분위기가 네. 지금 마이너스 한 3% 넘게 4% 가까이 지금 네. 가고 있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썩 좋진 않네요. 네.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오늘도 아마 저 저녁에도 함께 또 하시나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오늘 시장 약간 코스닥에 약간 분산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까지 듣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